썸네일에는 리메이크라고 되어 있지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금색기계라는 작품이 비선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조연으로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짝은 혼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작품을 보고 나면 뭐 그렇다 할 사건이라든지 극적인 반전 같은 건 없거든요. 그저 마지막에 하루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귀여전을 찾아가 남편의 복수를 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전에 사용한 화면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는데, 맨 처음이 이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우고요. 순서대로 짚어보자면 1547년에서 1607년 사이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52년 조선이다 라고 하면 곧 있으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한 게 1603년이니까 이때 당시엔 전쟁이 활발했던 시기란 걸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유젠가 가문 또한 그 여파로 멸망하게 되었던 건데, 중요한 건 이 가문은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은 문자와 기술을 사용했다는 부분이고요. 이후 금색님이라고 불리우는 스바메와 유일한 생존자인 지오가 산으로 올라가 만든 조직이 귀여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엔 귀여전의 목적이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헌데 100년이 지나서 이 시대가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귀여전 무리들이 여성들을 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존재의 목적이 변색되었다는 걸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구마고로라는 남자아이와 모미지라는 소녀가 금색님이라는 존재도 알게 되고, 그 외 두령으로는 한도라는 사내와 그의 아들로 마사수구라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시대적으로 보면 연달아인데, 결국 모미지는 귀여전을 벗어나 마을로 도망치게 되고요. 요시히코라는 남자를 만나서 마코라는 아기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모미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미유키라며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이때 보면 자신의 과거라든지 모든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유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미지 괄호 열고 미유키가 마코라는 딸을 낳았다는 건데, 사실 이 딸이 진짜 누구의 자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모미지가 요시히코와 같이 산 다음 해에 마코가 태어났다고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요시히코의 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모미지는 구마고로와도 자주 관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마코는 하루카로 바뀌는데, 이 작품에서는 특수한 능력을 쓰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게 구마고로와 하루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모녀 관계이지도 않나 싶지만, 뭐 진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은 1731년인데, 이때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갑작스럽게 화산이 폭발하는 재해가 발생하면서 귀여전의 두령인 한도는 사람들을 구하자며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헌데 이때 한도의 부하였던 요하야가 마을 사람 일부를 용병으로 고용해서 산을 내려간 귀여전 간부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데, 이때 고용된 사람이 모미지의 남편인 요시히코인 거고요. 금색님과 마사수구는 요하야가 새로운 두령이 되자 귀여전을 떠나서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연치 않게 요시히코가 귀여전 무리를 공격했다고 하는 대화를 마사수구는 듣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달려들지만 곧바로 요시히코에게 제압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금생님 또한 마사수구를 죽인 요시히코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되었던 건데,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게 못 보던 외지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생긴 일이라며 유민들을 학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기억하실 게 젊은 시절에 겐신도 합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때는 이야기에서 겐신이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칼을 들고 유민들을 습격할 때 온몸이 갑옷인 듯 보이는 사람이 그를 막아 이후 칼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생님이 사람들을 구했다 이런 건데, 그럼에도 모미지는 사건에 휘말려서 죽게 되고요. 그의 딸 마코는 마을의 의사 신도가 데려가서 이후 하루카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때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주인공은 하루카가 되는 거고요. 자신이 죽은 유민의 자식인 걸 알게 된 하루카는 신도가 전해준 칼만 들고서 산에 올라 금생님을 만난 후 이 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고 묻게 되는데, 과거 금생님은 유민 학살 사건 당시에 젊은 겐신과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겐신이 버리고 간 그 칼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하루카를 포대기에 감싼 후 겐신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요약해 보면, 과거 유민 학살 사건 때 동참했던 겐신이 금생님을 만나 칼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후 신도가 그 칼을 보관하고 있다가 하루카에게 전해주며 너희 부모는 예전에 살해당했는데 그 곁에 이 칼이 있었어 라고 했다는 거고요. 또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던 금생님은 하루카가 이 칼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으니 겐신에게 데려다 주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장에 겐신의 칼이 있었다는 거지. 겐신이 하루카의 어머니인 모미지를 죽였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이후 이때 당시 에피소드를 보면 하루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과거의 범인을 찾아달라고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때 겐신은 다무라라는 자신의 죽은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고, 이에 하루카는 어느 정도 아닌 줄 알면서도 겐신을 믿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까지 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 하루카는 어찌하여 자신이 겐신을 찾아오게 된 건지도 모두 털어놓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이 이후엔 어찌 되냐면, 마을에서 소녀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경찰인 겐신은 이게 귀여전과 관계가 있다 싶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던 거고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고요. 소설에서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같이 있는 시기인데, 하루카는 남편인 겐신이 귀여전을 조사한다며 나선 후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귀여전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유곽을 운영하는 구마고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헌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 게, 하루카는 당시 금생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귀여전의 위치를 금생님도 알 텐데 하루카는 구마고로에게 물으려고 찾아왔거든요. 이거는 이 금색 기계라는 작품에서 금생님이라는 존재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각각의 시대를 이어주는 존재로서 등장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고요. 이후엔 남편 겐신이 죽었다는 걸 안 하루카가 귀여전을 찾아가 모두를 도륙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헌데 여기서 제가 요약하며 생략한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귀여전에 납치되어 있던 소녀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풀려나선 하루카에게 이게 어찌된 상황인 거냐 하며 묻지만 하루카는 자세히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소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어찌 된 거냐 하며 물어볼 텐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또 한 번 묻게 되고요.
그제서야 하루카는 그럼 괴물이 왔다고 전하렴이라고 말을 한 후 떠나버리는데, 이후 마을에서는 한참 동안 실종된 소녀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미로 같은 궁궐에 갇혀 있었는데 괴물을 만나서 풀려났다고 말을 하니,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점점 잊혀지며 나중에는 그냥 신기한 이야기구나라는 정도로 치부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사건과는 달리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30년이 흘러서 결국 금색님도 하루카에게 편한 안식을 얻는데, 이때도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훅 하고 흘러버린 거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은 그 뒤 오랜 여행을 했지만 이 이야기와는 별개라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금색 기계라는 작품은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추려서 나타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사실에 있어서 이후에 전해지는 이야기란 게 모든 걸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금색 기계 리메이크, 이거를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나? 였는데, 사건을 시간별로 정리를 한 영상에 가깝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낸 거지 해석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